오늘은 딱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게. 반도체가 좋아지면 왜 코스피 전체가 같이 올라가? 주식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 두 회사가 잘 된다고 한국 증시 전체가 왜 흔들리냐는 거지.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4월 15일 기준으로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40.9%까지 올라왔어. 쉽게 말하면 코스피를 움직이는 바퀴 10개 중 4개를 사실상 이 두 회사가 쥐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말이 나오지. 시가총액은 그 회사가 시장에서 얼마짜리로 평가받고 있나를 보여주는 숫자야. 주가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값인데 쉽게 말해 시장 안에서 그 회사 몸집이 얼마나 큰지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크게 오르면 코스피 지수도 같이 끌려 올라가기 쉬워. 반대로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다른 종목이 좀 버텨도 지수는 생각보다 약하게 보일 수 있어.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보자. 왜 하필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이렇게 커졌을까? 여기서 업황이라는 말을 먼저 쉽게 풀어볼게. 업황은 그 업계의 장사가 전체적으로 잘 되는 분위기냐 나쁜 분위기냐를 말해. 한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의 가격, 수요, 주문, 실적 흐름을 보는 거야.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AI 수요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야. 이 AI 수요는 그냥 유행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서버를 더 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를 더 많이 넣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 삼성전자도 2026년 전체 기준으로 AI와 서버 수요 증가를 예상했고 메모리와 낸드에서 AI 관련 제품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나 서버가 데이터를 잠깐 저장하고 바로 꺼내 쓰는 부품이라고 보면 돼. 사람으로 치면 작업용 책상 같은 거야. 책상이 넓고 빠르면 일을 동시에 많이 할 수 있지. AI 서버도 똑같아. 질문을 더 많이 받고 더 빠르게 답하려면 연산칩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는 메모리도 엄청 중요해. 그래서 요즘 자주 나오는 단어가 HBM이야.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엄청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만든 고성능 메모리야. AI 학습이나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처리해야 하니까 이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삼성전자는 올해 HBM 매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SK 하이닉스도 2026년에 HBM뿐 아니라 AI D램과 AI 낸드 수요가 함께 늘 것으로 내다봤어. 이 흐름은 한국 회사들만의 기대가 아니야. 글로벌 장비 회사인 ASML은 AI 칩 수요 증가를 이유로 올해 매출 전망을 올렸고 TSMC도 4월 16일 실적 발표에서 AI 수요가 매우 강하다고 밝히면서 연간 매출 성장 전망과 설비 투자 계획을 함께 상향했어.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도 3월 실적 발표에서 AI 시대의 메모리는 전략 자산이 됐다고 말했고 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기록적인 수준을 발표했지. 이건 지금 반도체 호황 기대가 한국 내부 이야기만이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전체에서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밸류체인이라는 말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건 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연결된 산업줄이라고 보면 돼. 칩 설계, 장비, 생산, 패키징, 서버, 데이터 센터까지 전부 한 줄로 묶여 있다는 끝이야. 지금은 그 줄 전체가 AI 때문에 같이 당겨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AI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한국 경제까지 끌어올려? 답은 수출이야. 한국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나라라서 반도체가 좋아지면 기업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출, 무역 수지, 경기 기대까지 같이 살아날 가능성이 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한국 수출은 86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중 반도체 수출이 328억 달러로 거의 40%를 차지했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1.4% 급증했지. 쉽게 말해 한국 경제의 엔진이 지금 다시 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엔진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무역 수지는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수출이 많고 수입보다 더 크게 늘면 무역 수지가 좋아져. 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기대가 커지고, 증시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 있어. 실제로 로이터가 4월 21일 전한 내용에서도 한국의 1분기 성장 반등 기대 배경으로 반도체 수출 급증이 핵심 요인으로 언급됐어. 즉, 반도체는 이제 특정 업종 뉴스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다시 올라온 거야.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가보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누가 더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하지만 역할은 조금 달라. 삼성전자는 몸집이 압도적으로 크고, 하이닉스는 지금 AI 메모리 시장에서 존재감이 특히 강해.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때는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힘이 크고, 하이닉스는 업황의 온도를 보여주는 체감 온도계처럼 움직일 때가 많아. 삼성전자는 4월 7일 2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 약 133조 원, 영업이익 약 57.2조 원을 제시했어. 이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AI와 서버 수요가 2026년에도 계속 늘 것이고, HBM4와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 이 말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가격 오르면 좋다 수준이 아니라 AI용 고부가 제품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야. 여기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말도 쉽게 말해보면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비싸게, 더 잘 남는 제품이야. 예전엔 메모리를 많이 파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AI용처럼 성능이 높고 마진이 좋은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더 중요해졌어. SK하이닉스는 4월 23일에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인 4월 21일 기준으로는 아직 공식 실적 발표 전이야. 다만 회사는 이미 주주총회에서 2026년에 HBM, AI DRAM, AI 낸드 수요가 함께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시장도 AI 메모리 수요 강세를 하이닉스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냥 좋은 반도체주가 아니라 지금 AI 메모리 사이클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 거야. 여기서 사이클이라는 말도 바로 풀어볼게. 사이클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흐름이야. 반도체는 원래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어. 수요가 좋을 때 다 같이 증설하고, 나중에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침체가 오는 시기였지. 근데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번엔 그냥 예전식 반등이 아니라 AI라는 구조적 수요가 붙은 회복일 수 있다는 점이야. 구조적 수요라는 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당분간 산업 구조 자체가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가트너는 2026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조 3,202억 달러를 넘고, 그중 메모리 매출이 2025년 2,163억 달러에서 2026년 6,333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어. 또 디램 가격은 올해 125%, 낸드 가격은 234% 오를 수 있다고 봤지. 숫자만 보면 지금은 반도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네 수준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강한 구간으로 읽히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꼭 경계해야 할 것도 있어. 첫째, AI 수요가 강하다고 해도 모든 반도체가 똑같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지금 수혜의 중심은 고성능 메모리,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AI 관련 부품이야. 스마트폰용, PC용, 범용 메모리는 회복 속도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한 단어로 전부 뭉뚱그리면 안 돼. 삼성전자도 올해 메모리 사업에서 HBM, 서버 DDR5,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고성능 제품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어. 둘째,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좋아진 현재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먼저 반영하는 부분도 커. 주식은 실적이 나온 뒤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꺾이거나 AI 투자 속도가 둔화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주가 변동성은 생각보다 클 수 있어. 로이터 보도에서도 AI 수요는 강하지만 생산 능력 제약과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위험 요인으로 함께 언급됐어. 셋째, 한국 증시가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건 좋을 때는 강한데 흔들릴 때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반도체가 한국 경제와 코스피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반도체가 꺾이면 한국 시장 전체가 같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이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집중 리스크이기도 해. 그러면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하냐? 딱 5가지만 보면 돼. 첫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AI용 제품 비중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봐야 해. 그냥 영업이익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HBM, DDR5,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는 거야. 둘째, 한국 반도체 수출이 계속 강한지 봐야 해. 월별 수출이 계속 좋으면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야. 셋째, 글로벌 AI 투자 분위기가 안 꺾이는지 봐야 해. TSMC, ASML, 마이크론 같은 해외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매출 전망을 올리는지 보면 한국 반도체에도 우호적인 환경인지 가늠할 수 있어. 넷째, 메모리 가격 흐름을 봐야 해. 반도체 기업 실적은 결국 판매량뿐 아니라 가격에도 크게 좌우되거든. 가트너 전망처럼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실적 개선 기대도 더 강해질 수 있어. 다섯째, 반도체가 좋다와 지금 당장 사도 된다를 구분해야 해. 산업이 좋아도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수익률은 또 다른 문제야.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타이밍은 같은 말이 아니야. 이건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야. 정리해보자.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커지는 이유는 AI 수요가 계속 살아있고 그 수요가 실제로 서버 투자, 고성능 메모리 수요, 가격 상승, 수출 증가,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두 회사 흐름이 좋아지면 코스피 전체가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특히 2026년 4월 현재는 한국 반도체 수출과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모두가 아직은 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가 좋아 보인다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반도체가 좋은지, 그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갈지, 주가가 그 기대를 어디까지 반영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해. 그래야 뉴스에 휘둘리는 투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투자를 할 수 있어. 오늘 영상이 반도체 뉴스가 왜 코스피 전체 얘기로 번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겠어.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경제 뉴스 진짜 쉬운 언어로 풀어줄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면 다음 흐름 잡는 데 훨씬 편할 거야.